이번 폭우로 안동 봉정사 극락정 주변이 흙더미에 묻히는 등 추가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상이 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발빠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성 용주사가 정조대왕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효의 고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는 제225주기 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로 개국 28주년인 BBS 청주가 신임 사장 현진 스님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현진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널리 전하고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3내암자인 광원암에 전 방장 현봉대종사의 수행정신을 기리는 염화실이 만들어졌습니다. BBS 뉴스가 선영상으로 삶의 변화를 맞은 사례를 취재해 진솔한 체험담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경북 성주의 자비선 명상원에서 걷기 명상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한 이동 교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의 주요 사찰과 불교 문화 유산들이 침수되거나 파손되고 산사태 등으로 사찰림이 훼손되는 등 불교계의 피해가 컸는데요. 자연재해로부터 사찰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찰과 문화유산 피해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무너지고 잠기고 며칠간 전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는 불교계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 사찰들이 잇따라 침수되고 대웅정과 요사체 같은 주요 시설물이 파손되는가 하면 토사가 유입되고 진입로가 유실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찰은 해인사 말사인 경남 산청 율곡사로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 외벽이 뚫리고 요사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율곡사가 또 하루빨리 이렇게 복원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또 불사도 또 원만히 이제 회항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하나로 마음을 좀 모아 주셔서 율곡사가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마음을 좀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봉정사는 극락전 뒤에 축대가 무너져 국보 제15호 극락전 벽체 일부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 축대가 무너져갖고 새로 공사를 했는데 올해 저렇게 되다 보니까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궁극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는 방법, 그 3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 석굴암도 집중호우로 진입로 일부가 유실됐고 양산 통도사는 주요 교량인 월영교 난간이 불어난 계곡물에 파손됐습니다. 자연유산인 명승 제65호 순천 송광사와 서남사 1호는 진입로 10여 미터 구간에 흙더미가 흘러내렸고 통도사 말사 울산 은을암은 요사체가 붕괴되면서 공양주로 일하는 종무원이 다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은 산사태로 인근 소나무가 쓰러져 법당 뒤쪽에 추녀마루 기와가 훼손됐고 보물 143호 서산 계심사 대웅전은 경내에 흙과 모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충남과 경남, 경북, 전남, 경기 지역의 사찰 5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보물로 지정된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주변에 나무가 쓰러지고 울타리가 파손되는 등 불교 국가유산 6건을 포함해 18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내일 산청 율곡사와 서산 천장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 방침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극한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사찰과 문화재 주변의 재난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긴급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망 등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스며 나올 때 갑자기 산 허리 일부가 금이 가거나 지반이 내려앉을 때 사찰 주변 비포장 경사로를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옥상 배수로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점검해 주신다면 여름철 우기나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로부터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불교계 대응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충남 서산에서 불교계 수해복구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구호활동가로 구성된 긴급구호단은 어제 서산 천장사 복구 현장에 투입돼 토사를 치우고 법당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구호단은 그제 산청 율곡사와 인근 마을 피해를 돌아보고 화장지와 비료, 티셔츠 등 생필품을 담은 긴급 구호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복지재단 구호단장 묘장스님은 예상치 못한 폭우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종단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민 신임 국가유선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허민 신임 청장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임시집무실인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찾아 문화재 관람료 면제 조치를 중심으로 국가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스님은 최근 기재부에서 논의 중인 문화재 관람료 지원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문화재 관람료 지원 보조금은 행정부처가 사찰에 선심 쓰듯 내리는 조처가 아닌 국민이 함께 누리고 후대에 물려줄 문화와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허 신임 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그 가치 공유를 위해서도 그 어떤 식의 지원 삭감이나 축소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관람료 부분은 지금은 이제 보조금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마다 이제 뭐 정산과 아울러서 또 예산을 새로 또 짜야 되고 전통 문화를 통해서 또 마음의 안녕과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우리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 줄시라. 이 관람료 부분은 사실은 지금 기재부하고 좀 여러 가지로 논의 과정이 있고 기재부에서는 10% 삭감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삭감은 안 된다. 1%라도 내리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지원 정책이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찰이 사용을 입증해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번거롭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이자 효행본찰인 용주사가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정조대왕을 기리는 제225주기 기신제를 봉해했습니다.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왕실 원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를 효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임금이기 전에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숨지게 하고자 했을 때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 현장에서 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자식이 아내한테 뭘 한자도 들을 수 없사옵니까? 사도세자를 그렇게 떠나보냈지만 후에 성군이 돼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정조대왕을 기리는 225주기 기신제가 효행본찰 용주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신라시대 창건대, 고려때 수륙대제로 이름 높았지만 전란을 거치며 터만 남았던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며 창건한 왕실 원찰입니다. 사도세자시여, 이름조차 숨죽여 부를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부친 앞에 정조는 가슴으로 울었고 임금의 어깨로 버티셨습니다. 그리하여 효는 사랑이었고 사랑은 정성으로 피어난 도량이 되었으니 이곳 용주사가 바로 그 증표입니다. 조선을 넘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작, 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을 기리는 기신제는 100만 명이 넘는 첨단 산업도시에서 효의 가치를 되새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조의 뜻을 현대에 맞게 계승하며 전통의 가치 위에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화성특례시의회에서도 효의 보장으로서 효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가도록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문정복, 정우로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역사를 돌아보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함께 기원하고 발언합니다. 규정각으로 문화부흥을 이끌고 탕평책으로 정치개혁을 선도했으며 군사력 증강을 위한 장영홍 창설과 수원 화성 축성을 이끈 정조. 조선의 신도시에서 출발한 화성 특례시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신제는 효에서 나아간 애민사장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가치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세워 밝은 인재를 모으고 장용령을 다스려 어지러운 세상을 가라앉혔으며 화성을 쌓아 백성의 삶을 평화롭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을 향한 사랑을 향한 효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위대한 업적만큼 지극한 효심을 간직한 정조대왕. 그 큰 가르침이 기신제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효행본찰 용주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산내함자인 광원암에 전 방장 현봉대종사의 수행정신을 기리는 추모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송광사는 그제 광원암에서 주지 무자스님을 비롯해 수조와 범종스님과 사중스님, 불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화실 현판 제막식을 열고 스님의 청정한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염화실 현판의 글씨는 일곡 김재승 서예가가 썼으며 서각은 벽산 김형준 작가가 맡아 작업했습니다. 광원암은 현봉대종사가 입적 전까지 주석하며 선농일치의 수행을 몸소 실천한 곳으로 스님의 수행 철학이 깃든 곳입니다. 추모공간인 염화실에는 스님의 영정과 함께 가사장삼, 법어와 유훈 등이 기록된 전시물이 설치됐으며 생전의 수행 모습을 담은 사진과 사용하던 유품이 전시됐습니다. 광원암 감원 상우 스님은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후학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추모공간을 마련했다며 염화실이 바른 정진의 길을 비추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BS 청주가 올해로 개국 28주년을 맞은 가운데 신임 사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제10대 사장으로 취임한 현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전하고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4월 25일 개국한 BBS 청주 불교방송이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공영방송으로 자리 잡은 지 어느덧 28년. 부처님 법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끌어온 BBS 청주 제10대 사장으로 현진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스님의 취임식은 청주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여법하게 공행됐습니다. 이 자리는 법주사 주지이자 BBS 청주 운영위원장인 정덕 스님을 비롯해 서진영 BBS 불교방송 사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지역 정관계 인사 등 사대부 중 400여 명이 참석, 신임 사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했습니다. 현진 스님은 취임사에서 지금까지의 전통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신행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늘 고민하고 성찰하는 청주 불교방송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불교 방송을 후원하고 성원해주는 만공회에 가입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만공회 공덕주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후원의 힘으로 국민 행복과 방송 전법의 사명을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을 이끌어갈 스님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현진 스님과 함께 청주 불교 방송이 더욱 올곧은 언론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망공에 저희들 가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망공회 회원으로 가입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청주불교방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현진 스님의 포교와 방송 리더십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진 스님은 1980년 조계종 5 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이두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수지한 뒤 법보종찰 해인사 포교국장과 법주사 수련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청주 마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으며 정원 예창가, 산문, 치인리 10번지, 두 번째 출가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불교계 대표적 문사로도 유명합니다. 이제 BBS 청주는 신임 사장 현진 스님 취임을 계기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콘텐츠 혁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방송으로의 도약을 예고했습니다. BBS 뉴스 조상윤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명상 수행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선명상관화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북 성주의 자비선 명상원에서 걷기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한 초등학교 교사 이동 씨의 이야기를 박명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당에 다니던 초등학교 교사 이동 씨가 경북 성주의 자비선 명상원으로 발길을 옮긴 것은 10년 전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지훈 스님의 명상 강의를 듣고 무작정 찾아간 겁니다. 일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다 신체적 질병까지 겹치면서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몸에 병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야,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은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러 명상 수행 가운데 가장 와닿은 것은 바로 걷기 명상. 걷기 명상을 통해 몸의 감각과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이동 씨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이 하나둘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특히 갑상선 항진증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몸이 안 좋았던 거에 일단 제일 먼저 치료가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쭉 걷기 명상을 하다 보니까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대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모든 대상이 상호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걸 알면서 대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오랫동안 이어온 수행은 삶 전체에 명상의 힘을 스며들게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제자나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대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걸 보게 되죠. 명상 수행의 효과를 몸소 체험한 이동 씨는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명상 교육이라고 강조합니다. 지식과 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연민과 사랑을 키우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동 교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연민심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일단은 본인이 먼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과 연민심을 결국은 기르게 되는 이런 명상과 같은 공부를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겠다. 3년 전부터 자비선사 신도회장을 맡은 이동 씨는 사찰의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사찰 주변을 정리하고 풀을 베며 몸으로 수행을 이어갑니다. 남을 위한 봉사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수행이 된다는 사실은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존재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남을 위해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육체적인 행위도 되도록이면 그 명상에서 배운 그 기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동 씨는 명상이야말로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힘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7월 23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